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 지긋지긋해. 조금만 참아, 수진아. 곧 끝나. 장인어른만 처리하면 회사도, 돈도 전부 우리 거야. 금요일 저녁, 도심,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 저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 사위 민재가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인어른만 처리하면이라는 섬뜩한 말과 함께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이 남자를 믿었습니다. 아니, 신뢰를 넘어서 감사했습니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제 외동딸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돌봐준 헌신적인 사위. 회사 일도 열심히 해서 3년 만에 전무까지 오른 유능한 인재.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그리고 제가 발견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 제 딸이 당한 교통사고.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사위의 치밀한 계획을 파헤치며 딸을 지켜낸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이 채널은 매일 여러분께 삶의 교훈과 반전이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장인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의 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23분. 여보, 큰일 났어요. 지연이가 사고가 났대요. 아내의 비명에 저는 회사에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사위 민재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연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죠.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예. 환자 아버지입니다. 환자분 목숨은 건졌습니다만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제 외동딸이 28살. 한창 꽃다운 나이에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한다니.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지연이가 깨어나면 아버님이 필요합니다. 민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했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의 진단은 냉혹했습니다. 평생 걷지 못할 확률이 90%입니다. 상체 기능은 회복될 수 있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딸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 내 다리 왜 안 움직여?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죠. 그런데 민재는 달랐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우리 천천히 나아지자. 내가 평생 내 옆에 있을게. 딸이 절망에 빠져 밥도 먹지 않고 약도 거부할 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한 숟가락만. 응? 나 때문에 한 숟가락만 먹어줘. 민재야, 나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나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살아야 해. 나랑 함께. 민재는 3개월간 회사를 쉬고 병원에 상주했습니다. 딸을 씻기고 식사를 챙기고 밤에 악몽을 꿀 때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야, 아파. 그만해. 조금만 더. 지연아, 오늘 어제보다 10초나 더 버텼어. 대단해. 물리치료사도 감탄했습니다. 보호자분 대단하시네요. 환자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6개월이 지나자 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상체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 병원 사람들은 모두 민재를 칭찬했습니다. 이런 남편, 요즘 세상에 없어요. 환자분,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퇴원하는 날, 민재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뭐든지 말해봐. 저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요. 혹시 아버님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내일부터 나와. 영업팀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감사합니다, 아버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민재는 제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요. 민재는 정말 유능했습니다. 영업팀에 배치된 지 3개월 만에 5년간 성사 안 되던 대기업 물류 계약을 따냈고, 1년 후에는 팀장, 2년 후에는 이사, 그리고 3년째에는 전무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회사 매출은 2배로 늘었고, 직원들도 민재를 존경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사장님, 사위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성품도 좋으시고 후계자로 손색 없으십니다. 저는 우쭐했습니다. 제 안목을 자랑스러워했죠.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하지만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딸의 재활치료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주 5회였는데 어느새 주 1회로 줄어들었죠. 지연아, 오늘 물리치료 안 가? 민재가 그러는데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래. 그래? 나도 한번 같이 가볼까? 괜찮아, 아빠. 민재가 다 알아서 해줘. 딸은 점점 집 안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휠체어 타고 공원도 나가고 카페도 갔는데 이제는 거실에서 TV만 봤습니다. 지연아, 답답하지 않아? 밖에 나가자. 피곤해. 아빠, 그냥 집에 있을래. 딸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졌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민재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 일에 몰두하면서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주말에도 골프니 접대니 하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회사 일이 바쁘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그날 밤을 맞이한 겁니다. 2022년 10월 금요일 저녁 8시 저는 회사 근처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다가 익숙한 차를 발견했습니다. 민재의 차였죠. 이상하네. 오늘 거래처 미팅 있다고 했는데 호기심에 레스토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재가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마치 연인처럼. 저는 재빨리 차로 돌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민재가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 호텔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함께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그것도 우리 지연이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다음 날 월요일, 저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사 전문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민재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십시오. 외도 증거와 함께 그 사람의 과거 행적도 전부 파헤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회사에서는
회계사를 불렀습니다. 김 회계사, 민재 전무법인카드 사용, 내역 3년치 전부 다시 검토해주게. 이상한 지출이 있는지 꼼꼼히 봐주고.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정기 감사야. 조용히 진행해줘. IT팀장도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 팀장, 민재 전무회사 이메일이랑 메신저 기록 복구 가능한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개인정보 문제가. 내부 감사 목적이네. 법적으로 문제없어. 진행해주게. 그리고 저는 민재의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홀로 남아서 한 서랍씩 열어봤죠. 3일째 되던 날, 저는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재 책상 맨 아래 서랍. 잠겨있던 그곳을 억지로 열었더니 한 묶음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지분양도, 계약서 초안.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쳐 읽어내려가는데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 현 대표의 사장인 사망 또는 경영, 능력 상실 시 보유 지분 60%를 사위민재에게 시가의 30%의 양도함. 시가의 30% 사실상 회사를 헐값에 넘기는 계약서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기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계별 실행 계획, 1단계 완료 장인 신뢰 확보, 아내 사고, 후 헌신적 간병으로 완벽한 사위 이미지 구축, 2단계 완료 회사 핵심 장악, 전무 승진, 주요 거래처 장악, 핵심 인력 포섭, 3단계 진행 중 장인 제거 준비, 건강 악화 유도 또는 사고 위장, 4단계 최종 경영권 완전 장악 장인 사후 지분 승계, 아내와 이혼, 수진과 재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이야. 장인 제거 준비, 사고 위장, 그리고 아내 사고 후라는 표현.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 전 그 교통사고, 혹시 그것도? 아니야, 설마. 하지만 의심은 씨앗처럼 자라났습니다. 2주 후, 탐정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3년 전부터 수진이라는 여성과 교제해 왔습니다. 그 여성은 민재 씨 대학 동기이고 현재 한 대기업 구매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 전이라면 우리 딸 사고 나기 전부터? 네, 정확히는 사고 3개월 전부터입니다. 그럼 결혼했을 때도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탐정은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3년 전 사고 당일 오후 2시경 찍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고 지점에서 3km 떨어진 휴게소 CCTV입니다. 사진에는 한 남자가 큰 트럭 운전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민재였습니다. 이 트럭이 그날따를 친 트럭인가요? 네. 그리고 이 트럭 기사는 사고 직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잠적했죠. 그게 무슨 더 있습니다. 민재 씨 계좌에서 사고 당일 2천만 원이 출금되었고 일주일 후 이 트럭 기사 가족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출처 불명의 돈이었죠.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그 사고가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상 민재 씨가 사고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자기 아내를? 보험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민재 씨는 완벽한 헌신적 사위가 되었고 사장님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와 3년 만에 전무까지 올랐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재는 처음부터 제 회사가 목적이었습니다. 딸과의 결혼도 헌신적인 간병도 전부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딸을 장애인으로 만든 것도 이 악마 같은 놈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통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알겠습니다.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IT팀이 복구한 민재의 이메일 중에서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2주 전, 민재가 수진에게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장애인 안에 둔 불쌍한 사위에서 유능한 후계자로 신분 상승하는 거지. 그럼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사고 다음 날 보낸 메일. 1단계 성공. 예상보다 심각하게 다쳤지만 오히려 좋아. 이제 완벽한 연기만 하면 돼. 회계팀의 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재는 3년간 법인카드로 수진에게 명품을 사주고 호텔비를 지불하고 심지어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회사 돈으로 총액 2억 원이 넘는 횡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탐정이 트럭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중국으로 도피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져서 어렵게 산다고 하더군요.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럭 기사의 진술은 명확했습니다. 민재한테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내되 죽이지는 말고 다치게만 하라고 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위장하라고 했고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재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민재야, 잠깐 사무실로 올라올 수 있나? 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재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모든 증거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그게 안게. 아버님, 오해십니다. 제가 설명을 앉으라고 했어. 민재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하나씩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자네가 작성한 지분 양도 계약서 초안일세. 나를 제거하고 회사를 빼앗으려던 계획서지. 아버님, 이건 자네가 수진이라는 여자에게 보낸 이메일이야. 사고 전에 보낸 거지. 곧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했더군. 민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트럭기사 진술서야. 자네가 3천만 원 주고 우리 딸을 치게 했다는 진술. 녹취록도 있어. 아,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자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야. 3년간 2억 원 넘게 횡령했더군. 전부 여자한테 쓴 돈이지. 저는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민재야, 내가 묻겠네. 우리 딸을 사랑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지. 딸과 결혼한 것도, 사고를 낸 것도, 헌신적으로 간병한 것도 전부 내 회사가 목적이었어. 아버님,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평생 사는 게 싫었어요. 기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 딸을 장애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과로 될 일인가? 자네는 살인미수야. 아니, 살인미수보다 더 나쁘지. 3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하면서 우리 가족 전부를 속였어. 민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살인미수, 횡령, 배임, 사기. 전부 다. 아버님, 제발요. 지연이한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 지금까지도 연기하는 거야? 우리 딸한테는 미안한 마음도 없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자네 눈에는 딸에 대한 미안함이 없어. 그저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만 있지.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신고하고 싶습니다. 민재는 그날 밤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재는 오늘 일찍 온다고 했는데.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3년 전 사고의 진실, 민재의 계획, 다른 여자의 존재, 모든 것을. 딸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아빠, 무슨 드라마 보셨어? 그럴 리 없잖아. 민재가 날 그렇게? 지연아, 증거가 있어. 트럭 기사 진술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싫어. 듣기 싫어. 딸이 귀를 막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재가 수진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장애인 아내 둔 불쌍한 사위에서 유능한 후계자로 신분 상승.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미안하다. 지연아, 아빠가 그놈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알아. 휠체어에 앉게 된 후에도 민재가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그게 전부 거짓이었어? 그래, 전부 거짓이었어. 딸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바보 같지? 아니야. 아냐. 나 바보야. 사고 후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재활치료 줄어드는 것도, 외출 안 하려는 것도, 나한테 점점 관심 없어지는 것도 다 알았어. 그럼 왜? 무서웠어. 민재마저 떠나면 나한테 남는 게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모른 척했어. 딸이 스스로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멍청한 것, 이 바보 같은 것.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 자책하지 마. 아빠,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살아야지. 당당하게. 그놈 때문에 무너질 거야? 하지만 나는 장애인이잖아. 그래서 뭐? 넌 여전히 내 딸이고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딸이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재판은 6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민재는 살인 미수, 횡령, 배임,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민재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트럭 기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트럭 기사의 진술, 민재의 이메일, 돈거래, 내역, 블랙박스 영상.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민재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 당신을 용서할 생각 없어요. 절대로. 최종 판결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딸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의가 있었죠. 아빠, 나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응, 재활치료 다시 받고, 공부도 다시 하고, 그 사람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보여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딸은 다시 일어설 거라고. 판결 후 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재활치료를 받았고, 온라인으로 대학원 과정도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30분 동안 걸었어. 보조 기구로지만 정말 대단한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속도면 1년 안에 혼자 걸을 수도 있대. 1년 후 딸은 정말로 혼자 걸었습니다. 지팡이는 필요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걸었죠. 아빠, 봐. 내가 걷고 있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은 한복지재단에 취직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바꾸고 싶어. 그리고 2년 후
딸은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재활치료사였습니다. 딸의 모든 것을 알고도 사랑한 진심 어린 사람이었죠. 결혼식 날, 딸은 제 팔을 잡고 거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아빠, 민재한테 오히려 감사해. 그 일이 없었으면 나는 평생 의존하며 살았을 거야.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연아, 넌 정말 강하구나. 현재 딸은 복지재단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도 낳았죠. 민재는 감옥에 있습니다. 출소까지 아직 8년이 남았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날 레스토랑에서 민재를 목격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민재는 계획대로 저를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고 딸과 이혼했겠죠. 하지만 운명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는 것. 헌신이 진짜인지 계산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고 거짓은 언젠가 들통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딸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창작물이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단체, 사건은 가공의 것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는 일체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